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로 사고 12일째를 맞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 해체는 오늘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옆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 해체는 오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어제 저녁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옹벽과 닿은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붕괴된 아파트 상층부 수색이 본격화될 전망이었지만 연쇄적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29층 1호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옹벽의 안정화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타워 크레인의 전문가와 다시 협조하여 타워 크레인의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피해자 대책 마련에도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산 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양 책임을 질 거면 적극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고 발생 12일째를 지나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 해제도 한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붕괴 건물 안정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도 붕괴된 건물 상층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5명은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동 3개국 순방에서 도착한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소방청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령하고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전문구조대원 43명과 특수구조대원 414명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고 1시간 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성인 손가락 정도 깊이의 균열이 발견돼 현장 작업자가 현대산업개발 측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열이 발견된 지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 틀을 연결하는 부위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전 보고와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이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규탄에 나섰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피해 대책위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다리고 있지만 12일째가 지나도록 서구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심정이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시위에 나섰다며 가게의 물건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고 명절 대목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는 304명, 전남은 1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선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오늘 하루만 5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41명으로 늘었고 남구의 교회에서도 1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목포에서 오늘도 44명이 확진됐고 광주와 인접한 나주 25명, 순천 13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해 각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제시하는 지역발전 과제가 일부는 겹치고 상생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전남은 69개 사업을 발굴해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광주시는 초광역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구축을, 전남은 초광역 레이저와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시도 간 극한 경쟁이 우려됩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과 조성 사업 역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제안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연계로, 전남은 바이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각각 1조 5천억 원짜리 사업을 같은 권역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도 상생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선 공약은 양쪽이 따로따로 가고 거기서 당 차원에서 묶어서 할 만한 것들을 묶어서 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언제든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선 7기 쪼그라든 시도 상생 의지가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 채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의 미디어 아트 컨트롤 타워가 될 예술영상기술센터, 일명 AMT 센터가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은 모르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공원 인근에 조성된 예술영상기술센터인 AMT 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2년 3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돼 지금은 전시 콘텐츠를 채워 넣으며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0억 원이 투입된 AMT 센터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 등을 채워 오는 3월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센터는 지상 3층에 지하 2층까지 5개 층으로 이뤄졌는데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3개의 전시관, 전 세계 미디어 아트 도시와의 커뮤니티 공간도 갖췄습니다. 외벽에는 빛과 조명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아마 4월이나 5월부터 공개가 되게 될 텐데요.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MT 센터 개관과 함께 올해는 미디어 아트를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창의벨트도 본격적으로 조성됩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금남 나비정원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부터 금남로, 광주천을 따라 AMT 센터까지 곳곳에 미디어 아트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직공원과 양림동, 송정역까지 3개 권역에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아트 상설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과 광주교 일대에서도 미디어 아트를 상시적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됐지만 정작 시민들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 올해 AMT 센터 개관과 창의벨트 구축으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까지 붙잡는 미디어 아트 도시로 탈바꿈할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 390여 명이 한국 정착 교육을 마무리하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태어난 아이들도 3명이나 되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대부분 전국 각지로 흩어져 홀로서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입니다. 유아들의 교육 시간. 선생님들과 뛰어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서툴지만 새로 배운 한국말도 사용합니다. 해경교육원에는 현재 73가구 377명이 머물며 한국의 경제활동과 교육, 취업 등의 정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천 등의 취업과 진학이 결정된 7가구 20명이 퇴소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6가구 27명이 추가로 떠날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의 문화, 또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잃지 않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을 돕겠다 하는 게 한국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고 또 한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들과 협력해 취업과 주거 지원 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양경찰 교육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차례로 전국 각지에 정착해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의료원 개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오늘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현직 의사, 도시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지방의료원을 운영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예비 부부들을 위한 결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웨딩 컨설팅부터 웨딩홀, 드레스, 웨딩 촬영과 혼수 준비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원스톱 결혼, 혼수 시장 조사와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명 웨딩 드레스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자리에 소개되는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